지금 시장이 가장 불안해하는 바로 그 순간에 오히려 삼성전자는 조용히 방향을 틀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반도체 겨울을 이야기하는 지금, 왜 어떤 투자자들은 오히려 눈을 반짝이고 있을까요? 오늘은 이 질문 하나를 붙잡고 이야기를 풀어보려 합니다. 흔들리는 반도체 장세 속에서 우리 투자자들은 삼성전자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최근 며칠 사이 시장에서 벌어진 일들을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감정이 아니라 사실로 판단하는 연습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단순히 삼성전자 하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시장이 공포에 휩싸일 때 우리가 어떻게 중심을 잡아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편하게 들으시면서 지금 내 투자에 이 이야기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지금 시장이 어떤 분위기인지부터 그림을 그려보죠. 지난 며칠간 코스피는 그야말로 롤러코스터였습니다. 반도체 한파라는 말이 여기저기서 나오면서 코스피 지수가 심리적으로 중요한 선까지 무너졌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벌써 10하루 넘게 연속으로 주식을 팔아치우고 있습니다. 하루에 수조 원씩 팔려나가는 날도 있었죠. 숫자만 보면 겁이 날 만한 상황입니다. 뉴스 헤드라인은 온통 빨간 화살표와 폭락이라는 단어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런 날에는 계좌를 열어보는 것조차 두려워집니다. 많은 분들이 밤잠에 설치고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지수부터 확인하죠. 그리고 이런 분위기가 며칠만 이어져도 사람의 판단력은 급격히 흐려집니다. 평소라면 절대 하지 않을 결정을 공포에 밀려 저질러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일수록 우리는 한 걸음 물러서서 지금 벌어지는 일이 정말 무엇인지를 차분하게 뜯어봐야 합니다. 감정이 앞서면 사실이 보이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장면이 하나 등장합니다.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전날 크게 급락했던 삼성전자가 다음날 장이 열리자마자 강세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시장 전체가 하락세로 돌아서는 와중에도 말이죠. 코스피는 상승 출발했다가 얼마 못 가 다시 밀렸고 코스닥은 3%대까지 떨어졌습니다. 그 한복판에서 삼성전자만큼은 강세를 유지했습니다. 시장이 무차별적으로 던지는 국면에서 특정 종목이 거꾸로 버틴다는 건 그 안에 다른 힘이 작동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힘의 정체를 파헤쳐봐야 합니다. 여기서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시장 전체의 방향과 개별 기업의 방향은 항상 같이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서 실수를 합니다. 코스피가 빠지면 무조건 다 나쁘다고 생각하고 반도체가 한파라면 삼성전자도 끝났다고 판단해버리죠. 하지만 실제 시장은 그렇게 단순하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지수는 수백 개 종목의 평균일 뿐 그 안에서는 오르는 기업과 내리는 기업이 늘 뒤섞여 있습니다. 지수가 빠지는 날에도 신고가를 쓰는 종목이 있고 지수가 오르는 날에도 무너지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수가 무너졌다는 뉴스 하나만 보고 내가 가진 기업까지 끝났다고 단정하는 건 반 전체 평균 점수가 떨어졌다는 이유로 우리 반 1등도 성적이 나빠졌다고 넘겨짚는 것과 같습니다. 평균과 개별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봐야 할 건 지수라는 평균이 아니라 내가 보유한 그 기업 자체의 실력과 미래입니다. 실제로 외국인이 팔고 있는 그 순간에 개인과 기관은 오히려 사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파는 물량을 다른 누군가는 꾸준히 받아내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시장은 언제나 파는 쪽과 사는 쪽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움직입니다. 거래가 성립한다는 건 파는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그 값에 사는 사람도 있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삼성전자를 던지는 사람과 지금이 기회라고 판단해 담는 사람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둘 중 어느 쪽에 서 있고 싶으신가요? 남의 공포에 휩쓸려 판단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만의 기준으로 판단하시겠습니까? 이게 오늘 우리가 계속 붙잡고 갈 화두입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강조하고 싶습니다. 시장이 이렇게 요동칠수록 우리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남이 팔면 따라 팔고 남이 사면 따라 사는 매매로는 절대 이 변동성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공포에 팔고 나면 꼭 다음 날 반등하고 참지 못해 사고 나면 꼭 그 자리가 고점이었던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그 반복을 끊어내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나만의 기준입니다. 그럼 왜 삼성전자가 이 폭락장에서 거꾸로 강세를 보였을까요? 그 배경을 조금 더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시장 전문가들이 지금 가장 주목하는 이벤트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7월 7일에 발표될 삼성전자의 2분기 잠정 실적입니다. 한 증권사 연구원은 이번 7월 시장을 전망하면서 다음 주 삼성전자 2분기 잠정 실적이 시장의 변곡점이 될 것이라고 짚었습니다. 변곡점이라는 단어, 곱씹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려오던 흐름이 방향을 바꾸는 바로 그 지점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대목이 나옵니다. 삼성전자의 실적이 시장 기대보다 좋게 나온다면 반도체 섹터 전체가 반등할 수 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지금 반도체가 한파라고 다들 말하지만 그 한파의 방향을 되돌릴 열쇠를 삼성전자가 쥐고 있다는 뜻입니다. 시장 전체를 끌어내린 게 반도체 우려였다면 그 우려를 걷어낼 수 있는 것도 결국 반도체 대장주의 실적이라는 논리죠. 발빠른 투자자들은 이미 이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판이 바뀔 수 있다는 걸 계산하고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급락 다음 날의 강세가 나온 거고요. 생각해보면 이건 아주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시장 전체가 공포에 질려 도망칠 때 어떤 이들은 오히려 조용히 며칠 뒤를 내다보며 자리를 잡고 있었다는 뜻이니까요. 대중이 공포에 팔 때 기회를 준비하는 것, 이게 오랜 시간 검증된 투자의 본질 중 하나입니다. 물론 이 실적이 실제로 어떻게 나올지는 열어봐야 합니다. 하지만 최소한 지금 삼성전자를 둘러싼 시장의 시선이 단순한 공포 일변도가 아니라는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여기서 잠깐 지금 시장을 짓누르는 요인들도 냉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긍정적인 면만 보는 것도 균형 잡힌 판단이 아니니까요. 지금 시장에는 크게 세 가지 부담이 얹혀 있습니다. 첫째는 고환율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한 달 넘게 높은 수준에서 내려오지 않고 심리적으로 중요한 선을 위협하는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환율이 높으면 외국인 입장에서는 환차손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한국 주식을 팔고 나가려는 압력이 생깁니다. 둘째는 고금리 환경입니다. 금리가 더 오를 수 있다는 전망에 밸류에이션이 높은 종목들의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있습니다. 셋째는 중동 리스크를 비롯한 대외 불확실성입니다. 이런 변수들이 시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연구원도 지금 같은 국면에서는 금융 방어주와 내수 소비 관련 업종의 비중을 함께 고려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이건 우리가 함께 새겨들어야 할 부분입니다. 위험을 분산하는 건 언제나 현명한 태도니까요. 하지만 오해하지 마셔야 합니다. 방어주를 함께 고려하라는 이야기는 삼성전자를 버리라는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이 모든 불확실성 속에서도 삼성전자의 실적이 변곡점으로 지목된다는 사실이 오히려 이 기업의 위상을 역설적으로 보여줍니다. 시장이 방향을 잡지 못하고 헤맬 때 그 방향을 정해줄 기업으로 삼성전자가 거론되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여러 요인이 뒤섞여 있을 때일수록 우리는 더더욱 흔들리지 않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환율 뉴스 하나에 팔고 금리 뉴스 하나에 사고 매일 바뀌는 헤드라인에 끌려져 다니면 결국 남는 건 손실과 후회뿐입니다. 이제 조금 더 근본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도대체 삼성전자라는 기업의 진짜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우리가 반도체 한파라고 말하지만 사실 반도체 산업은 원래부터 사이클을 타는 산업입니다.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고 겨울이 지나면 반드시 봄이 옵니다. 이 사이클을 수십 년 동안 견뎌내고 매번 겨울의 바닥에서 살아남아 다시 정상에 올라선 기업이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이건 운이 아니라 실력입니다. 2018년과 2019년의 메모리 겨울을 떠올려 보세요. 그때도 다들 반도체는 끝났다고 했지만 삼성전자는 그 겨울을 견디고 다시 사상 최대 실적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때 공포에 못 이겨 바닥에서 팔아버린 사람과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온다는 걸 믿고 견딘 사람의 결과는 완전히 갈렸습니다. 사이클이라는 건 그래서 무섭기도 하지만 동시에 기회이기도 합니다. 겨울의 한복판에서는 이 겨울이 영원할 것처럼 느껴지지만 반도체의 역사는 언제나 그 겨울 다음에 더 뜨거운 여름이 왔다는 걸 보여줍니다. 문제는 그 겨울을 견딜 수 있느냐, 그리고 견디는 동안 흔들리지 않을 기준이 있느냐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사이클은 과거와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과거 반도체 업황은 PC와 스마트폰 출하량에 따라 오르내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의 중심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오픈 AI,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메타 같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투자 경쟁에 돌입하면서 메모리 수요의 중심이 인공지능 서버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건 기존 대비 수배 이상의 메모리 수요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지금의 하락은 수요가 사라져서가 아니라 오히려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수요를 앞두고 나타나는 진통에 가깝다는 시각도 있는 겁니다. 여기서 삼성전자의 진짜 무기가 등장합니다. 바로 고대 여풍 메모리 HBM입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2월 6세대 고대 여풍 메모리인 HBM4를 세계 최초로 양산 출하했습니다. 그리고 불과 넉 달 만에 이 신제품의 매출이 업계 최초로 10억 달러를 돌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제품이 나온 첫 해에 이 정도 매출을 올리는 건 전례를 찾기 어려운 규모라고 업계는 평가합니다. 연말까지 공급을 늘리면 올해에만 100억 달러 이상의 매출도 가능하다는 전망까지 나옵니다. 이 HBM4의 경쟁력이 어느 정도냐면 업계 표준보다 약 46% 빠른 데이터 처리 속도를 확보했다고 합니다. 연구진행 모델이 커질수록 심해지는 데이터 병목을 풀어줄 수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주요 그래픽 처리 장치 업체와 대형 고객사들로부터 공급 협력 요청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삼성전자의 HBM 매출은 전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 시장이 반도체 한파라고 부르는 이 시기에 정작 삼성전자의 핵심 제품 매출은 3배로 뛰고 있다는 겁니다. 이 간극을 우리는 놓치면 안 됩니다. 뉴스가 그리는 그림과 실제 기업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 이렇게 다를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온통 겨울 이야기뿐인데 회사 안에서는 신제품이 불티나게 팔려나가고 있는 거죠. 바로 이런 지점을 발견하는 게 투자자의 눈입니다. 헤드라인만 읽는 사람은 겨울만 보지만 숫자를 들여다보는 사람은 그 겨울 속에서 이미 피어나는 봄의 싹을 봅니다. 게다가 삼성전자에게는 다른 메모리 기업이 갖지 못한 결정적인 강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로직, 메모리, 파운드리, 패키징을 모두 갖춘 세계 유일의 종합 반도체 기업입니다. 설계부터 패키징까지 한 번에 제공할 수 있는 원스톱 역량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죠. 고대 여풍 메모리가 고도화될수록 자체 파운드리 공정과 메모리 설계를 함께 최적화할 수 있는 삼성전자의 역량은 더욱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이건 단순히 메모리만 잘 만드는 회사와는 차원이 다른 경쟁력입니다. 시장의 시선도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여러 증권사가 삼성전자의 실적 전망을 잇따라 상향하고 있습니다. 어떤 곳은 삼성전자의 내년 연간 영업이익이 200조 원을 넘어설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내놓았습니다. 물론 이런 숫자들은 어디까지나 전망이고 그대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시장의 이야기가 반도체는 끝났다에서 오히려 인공지능이 촉발한 새로운 사이클의 시작이다로 옮겨가고 있다는 흐름 자체입니다. 이 흐름을 읽느냐 못 읽느냐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어떤 전문가들은 이번 사이클을 두고 과거의 반도체 호황과는 차원이 다른 구조적 성장이라고까지 표현합니다. 예전에는 반도체가 경기를 타는 순환주였다면 인공지능 시대에는 성장주에 가깝게 재평가받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견화의 한복판에 삼성전자가 서 있습니다. 지금 주가가 흔들린다고 해서 이 큰 그림까지 흔들리는 건 아니라는 점 우리는 분명히 구분해야 합니다. 바로 이 부분을 구분할 줄 아느냐, 이것이 아마추어 투자자와 진짜 투자자를 가르는 기준입니다. 눈앞의 하락에 반응하는 사람은 사이클의 바닥에서 팔고 큰 흐름을 읽는 사람은 그 바닥에서 기회를 봅니다. 지금의 우려는 사이클의 한 구간일 뿐 산업의 방향 자체가 꺾인 게 아니라는 시각을 우리는 진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데이터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이 시대에 메모리 반도체의 역할은 점점 더 커지면 커졌지 작아지지 않습니다. 방향은 분명해 보입니다. 문제는 그 방향을 믿고 견딜 수 있는 기준이 나에게 있느냐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관점을 하나 더 나누고 싶습니다. 바로 외국인의 매도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입니다. 외국인이 10하루 넘게 팔았다는 사실만 놓고 보면 정말 무섭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다르게 생각해보죠. 외국인의 매도는 상당 부분 환율 때문입니다. 환율이 높을 때 외국인은 환차 손을 피하려고 파는 경향이 강해집니다. 이건 삼성전자라는 기업 자체가 나빠져서 파는 게 아니라 환율이라는 외부 변수 때문에 발생하는 매도인 경우가 많다는 뜻입니다. 기업의 펀더멘털과 수급은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뒤집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환율이 안정되고 실적이라는 확실한 재료가 나오는 순간
그동안 나갔던 외국인 자금이 다시 들어올 여지가 충분합니다. 지금 팔고 있는 그 물량이 방향이 바뀌는 순간 오히려 반대로 강한 매수세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다음 주 실적 발표가 변곡점이 될 거라는 분석의 밑바탕에는 이런 수급의 반전 가능성이 깔려 있습니다. 썰물이 빠질 때는 무섭지만 그 썰물이 언젠가 밀물로 바뀐다는 걸 아는 사람은 바닷가에서 도망치지 않습니다. 물론 이건 확정이 아닙니다. 실적이 기대에 못 미칠 수도 있고 환율이 더 불안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으로만 확신하면 안 됩니다. 좋아질 경우와 나빠질 경우 두 시나리오를 모두 그려두어야 합니다. 각각의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미리 정해두는 것. 이게 바로 오늘 계속 말씀드리는 그 기준입니다. 실적이 잘 나오면 나는 어떻게 하고 못 나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미리 정해둔 사람은 어떤 결과가 나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반대로 아무 기준 없이 결과만 기다리는 사람은 좋은 결과에도 조바심에 팔아버리고 나쁜 결과에는 공포에 던져버립니다. 결국 좋은 소식에도 손해, 나쁜 소식에도 손해를 보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시장은 늘 우리의 감정을 시험합니다. 탐욕과 공포 사이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흔듭니다. 그 흔들림을 견디게 해주는 유일한 닻이 바로 미리 정해둔 나만의 기준입니다. 기준이 있는 사람에게 실적 발표는 도박이 아니라 그저 시나리오 중 하나가 확인되는 순간일 뿐입니다. 도박판에 앉은 사람은 결과가 나올 때마다 심장이 철렁하지만 시나리오를 준비한 사람은 결과를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다음 행동으로 넘어갑니다. 같은 실적 발표를 앞두고도 누구는 벌벌 떨고 누구는 차분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준비의 차이, 기준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이 차이는 하루 이틀이 아니라 수년간 쌓이면 계좌의 숫자로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이제 조금 더 실전적인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같은 국면에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지켜봐야 할까요? 첫 번째 체크포인트는 7월 7일 실적 발표입니다. 이건 이번 주 시장의 최대 분수령입니다. 잠정 실적이 시장 기대치를 넘어서는지, 특히 반도체 부문의 흐름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HBM 관련 언급이 나온다면 그 부분에 특히 주목하세요. 이 숫자 하나와 방향성이 향후 몇 주간의 시장 흐름을 결정할 가능성이 큽니다. 두 번째 체크포인트는 환율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진정되기 시작하는지 아니면 계속 위로 향하는지를 지켜보세요. 환율이 꺾이기 시작하면 외국인 매도세도 함께 진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마침 다음 주부터는 외환 시장이 24시간 열리는 새로운 체제로 바뀝니다. 초기에는 변동성이 커질 수 있으니 이 부분도 눈여겨봐야 합니다. 환율은 외국인 수급의 방향을 읽는 가장 중요한 나침반 중 하나입니다. 세 번째 체크포인트는 수급의 주체입니다. 외국인이 여전히 파는지 개인과 기관이 계속 받아내는지를 관찰하세요. 어느 시점에 외국인의 매도가 멈추고 방향이 바뀌는지 그 전환점을 포착하는 게 핵심입니다. 매도가 매수로 전환되는 그 첫 신호가 흐름이 바뀌는 순간입니다. 이 세 가지, 실적과 환율과 수급을 꾸준히 체크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남들이 감정으로 매매할 때 사실로 판단하는 투자자가 될 수 있습니다. 뉴스가 무섭다고 그냥 던지는 게 아니라 내가 정해둔 지표들이 실제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고 판단하는 거죠. 이렇게 자기만의 관찰 항목을 가진 사람은 시장이 아무리 시끄러워도 중심을 잃지 않습니다. 시끄러운 소음 속에서 내가 들어야 할 신호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으니까요. 결국 투자는 정보를 많이 아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 아니라 무엇을 봐야 할지 아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라는 거야, 팔라는 거야? 지금이 바닥이야, 아니야?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답을 드릴 수 없습니다. 정확히는 그 누구도 정확한 바닥과 꼭지를 맞힐 수 없습니다. 지금이 바닥이라 외치는 사람도, 지금이 끝이라 외치는 사람도 사실은 아무도 미래를 모릅니다. 정말로 바닥을 정확히 아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되어 있겠죠. 그래서 중요한 건 바닥을 맞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
나만의 원칙을 갖는 겁니다. 내가 이 기업을 왜 보유하는지, 어떤 조건이면 더 담고 어떤 조건이면 정리할 것인지, 이걸 스스로 정해둔 사람은 바닥을 몰라도 괜찮습니다. 시장이 어느 방향으로 가든 자기만의 대응 시나리오가 이미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바닥을 맞추려는 사람은 늘 시장에 끌려다니지만 기준을 가진 사람은 시장 위에서 자기 페이스로 걸어갑니다. 코스피가 무너지고 외국인이 연일 팔고 뉴스마다 폭락이 도배되는 이런 국면이야말로 기준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가 극명하게 갈립니다. 기준이 없는 사람은 이런 날 밤에 잠을 못 이룹니다. 계좌를 몇 번씩 열어보고 커뮤니티를 뒤지고 남의 말에 마음이 오락가락합니다. 반면 기준이 있는 사람은 오늘 같은 하락도 그저 자기 시나리오 안의 한 장면으로 받아들입니다. 같은 하락장을 보면서도 한 사람은 공포에 떨고 다른 한 사람은 담담하게 다음 수를 둡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게 바로 기준입니다. 흥미로운 건 시간이 지나 돌아보면 이런 공포의 구간이 오히려 좋은 기회였던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는 아무도 그걸 기회라고 느끼지 못하죠. 왜냐하면 공포에 사로잡혀 있으니까요. 기준을 가진 사람만이 그 공포의 안개를 뚫고 이게 위기인지 기회인지를 냉정하게 판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판별력이야말로 오랜 시간 시장에서 살아남는 투자자들의 공통된 무기입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를 큰 그림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시장은 분명 어렵습니다. 반도체 우려로 코스피가 무너졌고 외국인은 계속 팔고 있고 환율과 금리 부담도 여전합니다. 이건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그 어려운 시장 한복판에서 급락했던 삼성전자가 다시 강세로 방향을 틀었고 다음 주 실적 발표가 시장 전체의 변곡점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로 양산한 HBM사는 넉 달 만에 매출 10억 달러를 넘어섰고 인공지능이 촉발한 새로운 메모리 사이클의 한복판에 삼성전자가 서 있습니다. 위기와 기회가 이렇게 한자리에 공존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결국 한 지점으로 모입니다. 시장이 위기와 기회 사이에서 요동칠 때 남의 공포와 탐욕에 휩쓸리지 않으려면 우리에게는 반드시 흔들리지 않는 나만의 투자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살펴본 실적, 환율, 수급도 결국 그 기준을 세우기 위한 재료입니다. 이 기준이 있는 투자자는 코스피가 무너지는 날에도, 삼성전자가 급락하는 날에도, 모두가 환호하며 달려드는 날에도 자기 중심을 잃지 않습니다. 좋은 종목을 찾는 것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은 흔들리지 않는 나만의 기준을 세우는 일입니다. 종목은 시간이 지나면 닫힐 수 있지만 한번 제대로 세운 기준은 평생 우리 곁에서 든든한 나침반이 되어줍니다. 시장은 앞으로도 계속 우리를 시험할 겁니다. 다음 주에도 그 다음 주에도 새로운 뉴스가 쏟아지고 그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흔들리려 할 겁니다. 그 모든 파도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건 결국 기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삼성전자의 이야기도 결국 그 기준이 왜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일 뿐입니다. 시장에 휩쓸리지 않는 나만의 기준, 바로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주분들이 생각하시는 요점은 이것일 겁니다. 오늘처럼 빠르게 움직이는 장에서 차트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사실 그 한 가지 차이가 1년 뒤, 5년 뒤 자산의 결과를 완전히 다르게 만듭니다. 역사가 그걸 증명해 왔습니다. 2018년 11월 삼성전자가 7만 원 아래로 빠졌을 때 시장은 메모리 사이클은 끝났다고 외쳤지만 단 2년 만에 2배가 됐습니다. 22년 10월 5만 원대로 내려왔을 때도 이번엔 진짜 끝났다는 말이 도배됐지만 그 자리가 새로운 상승의 시작점이 됐죠. 역사는 말합니다. 모두가 끝났다고 외칠 때 진짜 끝난 적은 거의 없었고 오히려 모두가 안전하다고 박수칠 때가 진짜 위험한 자리였죠. 여기서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식으로 돈을 버는 분들은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정보가 많아서도 아니죠. 주식으로 수익 내는 가장 큰 차이는 기준이 있는가. 보통 일반 투자자분들은 오를 때 무서워서 못 사고 빠질 때 무서워서 팔고 다 끝난 뒤에 뒤늦게 따라 들어가십니다. 반대로 기준이 있는 분들은 빠질 때 조금씩 담고 회복된 뒤에 비중을 줄이시죠. 이건 정보의 차이가 아니라 기준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날
그 기준이 있으신지 스스로 물어보셔야 합니다. 하지만 그 기준 혼자 만드시기 정말 어렵습니다. 특히 요즘 국장에 처음 들어오신 초보 주주분들이 정말 많은데 항상 차트를 봐도 뭘 사야 할지 모르겠다라며 어려워하셨던 경험 누구나 한 번쯤 했을 생각입니다. 빨간 봉, 파란 봉, 수많은 선들 봐도 모르겠으니 결국 남들 따라 사고 떨어지면 불안해서 팔게 됩니다. 사실 초보자가 매일 쏟아지는 정보를 혼자 분석하기란 거의 불가능하죠. 기업 실적, 금리, 환율, 뉴스, 공시, 전문가도 따라가기 벅찬 정보가 매일같이 쏟아지는데 이걸 혼자 공부해서 판단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무리입니다. 특히 직장인이라면 더욱 공감되실 겁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지친 몸으로 퇴근했는데 거기서 또 주식 공부까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고 차트 보는 법을 배우려고 해도 시간도 체력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그냥 남들 사는 거 따라 사자로 끝나고 그 결과는 대개 손실로 돌아오죠. 그래서 이번에 제 채널에서 주식을 보는 눈을 키울 수 있게 국내 주식 투자 기준표를 직접 공유해드리기로 했습니다. 하루하루 바뀌는 시장의 흐름을 그날 정리해서 오늘 어떤 신호가 나왔고 무엇을 지켜봐야 하는지를 한눈에 보실 수 있게 만든 기준표입니다. 내가 자고 있을 때도 일하고 있을 때도 시장은 쉬지 않고 움직이지만 이 기준표를 받으시면 그 흐름을 매일 같은 기준으로 따라가셔서 결국 수익으로 이어지게 만드는 구조입니다. 감으로 하던 투자를 기준표로 직관적으로 보고하는 투자로 바꿔주고 늘 같은 기준으로 시장을 볼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 공부할 시간이 없는 분일수록 오히려 더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기준표인 셈이죠. 아이시적게 느껴지지 않게 꾸준히 보시다 보면 어느새 수익을 만드는 눈이 생기실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은 시장이라도 투자금의 규모에 따라 봐야 할 자리와 전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소액으로 시작하시는 분과 이미 큰 비중을 운용하시는 분이 똑같은 기준으로 움직이면 오히려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해 주시는 투자금 규모에 맞춰 투자자분들께 각각 자료를 다르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막 시작하시는 소액 투자자분께는 부담 없이 따라오실 수 있는 기준 중심으로 어느 정도 자산을 운용하시는 분께는 비중 조절과 분할 전략에 초점을 맞춘 자료로 같은 시장도 내 자금 규모에 맞게 해석하실 수 있도록 정리해드립니다. 결국 중요한 건 얼마를 가졌느냐가 아니라 내 자금에 맞는 기준이 있느냐입니다. 그 기준을 투자금에 맞춰 함께 만들어드리겠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창에 구독 완료라고 남겨주세요. 그리고 더보기란이나 댓글창의 신청 페이지 링크에 성함과 연락처,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략적인 투자금 규모만 적어주시면 거기에 맞춰 매일 업데이트되는 자료를 각각 보내고 있습니다. 또 후기와 꿀팁이 오가는 텔레그램 공유방도 있으니 함께 들어오셔서 정보를 나눠가시길 바랍니다. 진짜 부의 이동은 모두가 웃을 때가 아니라 모두가 두려워 도망칠 때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2018년에도 2022년에도 그랬습니다. 누군가는 공포에 팔았고 누군가는 묵묵히 기준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몇 년 뒤 분명하게 나뉘었죠. 지금 이 삼성전자 자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그냥 지나치는 분과 오늘부터 나만의 기준을 세우는 분, 1년 뒤 두 분의 자리는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겁니다. 혼자 그 기준을 세우기 어려우셨다면 매일 갱신되는 이 기준표가 곁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이 그 출발선이 되었으면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